의학은 우리 몸 전체의 균형과 조화를 핵심적인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네 가지 체액 사이의 균형과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면 건강한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은 건강지 못한 상태. 몸 전체의 상태란 표현을 지금 계속 쓰고 있어요. 상태. 개개 질병의 중요성보다는 우리 몸 전체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고 있는가, 그거예요. 근데 시드넘에서부터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개개 질병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현대의학이 가지고 있는 질병관, 질병에 대한 생각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이 시드넘 무렵부터 그게 시작되게 돼요. 시드넘은 질병을 분류를 합니다. 질병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 시도를 했겠죠. 분류를 해요. 질병이 부차적인 것이다. 우리 몸의 균형 여부가 중요하지 질병이 중요한 거 아니라 생각하면은 굳이 질병을 분류할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질병을 분류하기 시작하는 것은 질병의 실체를 생각한 것이고 그 중요성을 생각한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드넘의 어떤 근대적인 생각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질병 분류를 좀 더 발전시킨 사람이 린네입니다. 린네. 그 린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린네예요. 우리가 식물학자로, 식물 분류학자로 알고 있는 린네가 의사입니다. 의사. 그 주로 환자를 진료하는 그런 의료 활동을 하다가 시간이 나면은 들이나 산에 나가서 식물 채집을 해와서는 자기 나름대로 분류 기준을 세워서 열심히 분류를 했던 것이죠. 식물 분류학, 근대적인 식물 분류학의 창시자죠. 식물만을 분류한 게 아니라 동물도 분류하고 광물도 분류하고 자기가 주업으로 삼는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질병, 환자의 질병도 자기 나름대로 분류를 했어요. 질병 분류는 아직까지도 그 린네가 발견한 것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 식물이나 동물에 이름 붙이는 것도 린네가 붙이는 그런 방식으로 하죠. 호모 사피엔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린네가 300여 년 전에 했던 그런 거죠. 그런데 질병의 분류 아주 꼼꼼하게 정말 아주 뛰어난 관찰력으로 분류를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질병 분류는 이제 아무도 거들떠보질 않아요. 같은 사람이 있는데도 식물 분류는 아직까지도 존중을 받는데 질병 분류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 왜? 린네 이후에 질병을 분류하는 방식이 전혀 달라졌기 때문에. 분류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질병에 대한 개념 자체가 크게 변화를 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주로 얘기할 게 그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린네 질병 분류 그 자체는 그 사람이 한 그 업적은 이제 별 의미가 없게 됐지만은 질병 분류를 시도한 것 자체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시드넘이 시도했던 거나 마찬가지로. 질병의 어떤 중요성, 질병의 어떤 그 객관성, 그런 거를 이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러한 변화가 이 무렵에 일어나게 됩니다. 거듭 얘기하는 것이지만은 정말 하루아침에 무슨 고대의학에서 새로운 근대의학이 탄생한 게 아니라 상당히 긴 기간을 통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17세기 과학혁명의 시대에는 생리학의 발전, 새로운 생리학이 탄생하고 발전한 것, 또 한 가지 더 얘기드리자면 새로운 질병관이 점점 구체적인 모습을 띠게 되는 것, 이런 것으로 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질문할 사람 있으면 질문들 하시죠. 합의가 혈액이 순환한다고 증명했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혈액이 순환한다고 믿었다고 교수님께서 설명하셨는데,
그 전에는 혈액은 사용하고 없어진다고 생각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혈액이 사용하고 없어졌다고 누군가가 증명을 했기 때문에 그걸 믿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근대 초에까지 서양에서 절대적인 그 의학 분야에서 절대적인 뭐 권위를 가졌던 것은 갈레누스라는 로마 제국 시대 의사고 그 사람의 책입니다. 갈레누스가 정리한 그런 혈액 이동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이고요. 그러한 갈레누스의 주장은 근대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된 게 아니죠. 사실 근거를 따지자면은 찾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것을 이제 새로운 근대 과학적인 방법으로 과거의 생각이 틀렸다고 단순히 주장한 게 아니라 과학적인 방법으로 입증한 것이죠. 이게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모습인 것이죠. 오늘은 17세기에 일어난 의학상의 변화, 그중에서도 특히 새로운 해부학의 기반을 둔 근대적인 생리학이 탄생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그 말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